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추영입니다. 자, 지방자치법 우리 어저께 1조부터 이제 38조의 내용까지 정리했었죠. 그래서 여기 1장 총강, 2장 주민, 3장 조례와 규칙, 4장 선거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우리 오늘 하는 건 12개의 장 중에 5장과 6장 양 되게 적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39조부터 무려 135조까지.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양이 되게 많아서 제가 장이 있고, 그 다음 절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문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로자가 아니라 조자입니다. 조자.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그나마 5장의 지방의회는 이렇게만 들어가야지만 6장의 집행기관의 경우에는 이 안에 관이라는 분류체계가 또 들어갑니다. 사실 가장 복잡한 분류체계가 지방자치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장의 개념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절, 그 다음 조. 일단 이렇게 세 개, 그 다음 좀 있다가 6장 볼 때 관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지방의회는 절이 진짜 많아요. 지금 보시는 조직,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권한, 지방의회 소집과 회기, 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와 위원회, 회의, 그 다음 청원, 의원의 사직, 퇴직, 자격 심사, 그 다음 질서, 징계, 사무기구와 직원.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 많은 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딱 봐도 보이시죠? 사실 절은 주제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절 자체가 모두 다 양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37조랑 38조. 그 뒤에 2절의 지방의회 의원은 조문은 그거보다 많은데요. 그냥 주제가 다른 거예요. 조직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있고 사실 이 세 개가 제일 지방자치법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가봅시다. 자, 의회의 설치, 조직에 대한 얘기하면서 의회의 설치에 대한 얘기했어요. 주민의 대의기관이 의회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갑니다. 의정활동비, 그 다음 월정수당, 여비 등이 현재 들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 돈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요 41조 요거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줄 수 있다. 요 조문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7급에선 2분의 1 범위인 것도 물어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둘 수 있고 상해나 사망 등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서 요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별지방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겸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대한 얘기도 있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가 있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봐주셔야 되고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사항 있죠? 지방의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문제에서 몇 번 보셨죠?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예산, 그 다음 결산,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안 되고요.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 부가, 징수, 기금에 대한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 법령과 교재에서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에 대한 수리와 처리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장이 현재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이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정된 부분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는 부시장, 부지사, 그러니까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죠. 행정사무 감사 조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결국 지방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다음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매년 2회고요. 임시회 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의장, 부의장 선거와 임기, 당연히 의장,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임기는 2년입니다. 의장 1명, 부의장 2명. 광역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기초의 경우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이렇게 선출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무기명 투표냐 이런 것들도 물어봤었던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교섭단체와 위원회,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둘 수 있고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아까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이 둘을 제가 구분해 보시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자, 지방의회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7절의 회의에 들어가 있고요. 72조의 의사정족수 개의를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과반수 찬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 실제 문제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집니다. 이것과 별개로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그거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요조문이 73조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당연히 표결권을 갖는 거고요. 가부동수면 부결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지방의회 회의 공개에 대한 내용도 회기 계속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도 회의의 원칙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건데 지방의회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청원.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할 때의 청원이에요. 지방의회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할 수 있는데 그 청원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지방의회 의원인의 사직, 퇴직, 자격에 대한 심사.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뭐 이런 거 나오진 않겠지만 징계의 종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제명. 그래서 7급 문제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45일 이내에 출석 정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 물어보는 건 고급 수준에서는 조금 치사한 건데 어쨌든 이런 징계의 종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방자치법은 좀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 기구와 직원. 아시겠지만 사무처와 같은 사무기구가 지방의회에도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관한 임용권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바뀐 거죠. 이건 기출에서도 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방의회에 대한 얘기들은 쭉 봤고 그 다음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집행기관 들어가면서 장 있죠, 절 있죠. 이 지방자치단체 장을 하면서 여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카테고리를 또 하나 구분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관이에요. 1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6장에 1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여기에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지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의회와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의 관 주제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가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 임기에 대한 내용이나 겸임 제한들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 그죠? 국가 위임 사무의 위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임면권 있죠. 그 다음 사관의 지방의회와의 관계 120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와 제소할 수 있고요.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제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실 7급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9급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아주 상세하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주제의 이 주제어들, 각각 조회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주제들이잖아요. 이 법률의 주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은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조기관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123조에서는 부단체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어떻게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소속 행정기관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등이 있고 그 다음 하부 행정기관은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이러한 기구들을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이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는 조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5절은 교육과 체육에 대한 기관, 그들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둔다는 내용까지 쭉 들어가 있죠. 사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6장의 행정기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집행기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자체가 기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제어들만 쭉 따서 봐주셔도 좋고 사실 지방자치법은 장과 그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절과 관과 조만 쭉 정리해도 일목요연하게 전체의 체계가 보인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23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이건 올해 9급하고 굉장히 문제가 유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둘 수 있고요.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들을 지휘 감독합니다. 지방의회의 정례는 매년 2회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3번 정답되는 건 3번이고요. 자, 24년 국회직 9급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지방의회의 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입니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 많이 출제가 됐죠. 지방 공무원으로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제적의 4분의 1 이상의 발의,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선생님, 우리 이런 것도 읽어봤나요?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에 관련된 내용 조문은 뺐습니다. 너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부의 조문들만 발췌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24년 국가직, 국회직 9급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법령 내용에서 찾아보셔서 체크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거든요. 법령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법령을 한 번씩 꼭 읽어봐야 되겠다. 막 외우는 건 아니더라도 법령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말엔 법령 읽기 잘하셨죠? 복습 조금만 더 힘내서 해주시고요. 우린 다시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